자, 볼 건데, 한번 훑어보자. 1번, y제의 개수. 이런 건 할 수 있죠. 1번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2번,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넘겨서 하면 되잖아. 빼기 3a 플러스 2니까 a에다가 빼기 3 곱하시고 b 전개해서 더하기 계산하시면 되죠. 2번은 단순 계산이니까 지나갑시다. 3번 px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질 때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면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된다를 하셔야죠. 그래서 빼기 넣어서 0이다 하면 a 값이 나올 거니까 걔도 지나갑시다. 4번은 보시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알파5의 값은입니다. 이 녀석은 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나누기 하는 게 더 빨라 사실은. 이거 직접 나누기 하시면 저거 나누기 저거 해서 뭐 이렇게 몫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4번에 관해서 나머지가 뭐가 나올 거냐면 어딨냐? 빼기 4x 플러스 11이 나옵니다. 빼기 4x 플러스 11. 이게 나오면 이제 문제 없이 거기다 5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바 더하기 오메가인데 g바는 2 더하기 i, 오메가는 1 더하기 2i니까 두 개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세제곱 하시면 돼요. 세제곱은 전개는 좀 귀찮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세제곱 전개 그냥 전개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허수 부분 그러면 계산할 수 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가 한 점에서 만난다 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어떻게 하니? 는 같다를 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게 그 5단원이었죠? 는 같다 한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니까 d가 뭐다? 0이다 하겠지. 접하니까. 그래서 d가 0이다 쓰시면 될 거니까 얘도 뭐 이 정도는 뭐 90%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번까지는 뭐 그냥저냥합니다. 7번은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죠. 7번도 할 수 있지 얘들아. 할 수 있지. 이차함수도 그릴 수 있잖아. 그린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끊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범위 끊는 거 많이 해봤지? 그거 해봤으니까 7번도 최대 최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은 못 푼 사람도 좀 있으려나? 8번은 어떨까요? 이 녀석을 70으로 나눈 나머지거든요. 이 녀석을 70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이거겠지? 이거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인수분해.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84 곱하기 4 플러스 4해주고 이렇게 나오나? 그렇지. 이걸 이제 70으로 나온 나머지인데 이거 이제 계산이 80에다가 이 안에 거의 계산이죠. 80에다가 안에 거의 계산인데 잠깐만. 80에다가 안에 거의 계산이니까 84 7 그렇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7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부분인데 7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가 70으로 나눈 나머지라면 7하고 10이 필요하지. 7하고 10이 필요한데 10은 여기 80 중에서 10이 있어, 그지? 8 곱하기 10이니까 10은 여기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중에서 약간 7을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침 84는 7의 배수야. 7의 배수죠. 84는 7의 배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84는 7 곱하기 12로 보는 거지. 그래서 제곱을 하시고요. 얘도 7 곱하기 12 더하기 곱하기 3로 보시고요. 뒤에는 4의 제곱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했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8 곱하기 10으로 해서 분리하시고요. 그럼 이 녀석은 7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10 48이네요. 에다가 16도 7로 표현하면 말이지 16은 7로 나누면 7 곱하기 2 더하기 2죠. 7이 14 더하기 2 하면 16이잖아. 맞지? 그럼 봐라. 이거까지는 전부 다 7로 묶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7로 묶어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7이 바깥으로 묶여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남는 거 적어보시면 7 곱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48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가 우리가 봐봐. 여기까지만 해서 7이 묶여나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묶여나갈 7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바깥으로 빼버리시면 요까지가 이제 7로 딱 묶여나가고 뒤에 남는 건 뭐냐면 2가 8 곱하기 10이 붙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는 80 곱하기 2라서 160이 뒤에 남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럼 봐봐. 앞에 거는 이제 70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지. 얘는 70으로 묶여서 정리가 된 거고요. 뒤에 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160을 이제 70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 160을 70으로 묶은 나머지를 하시면 20. 그죠? 얘를 70으로 딱 나눠주면 나머지가 20이 남습니다. 앞에 거는 전부 다 70으로 묶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9번. 9번도 좀 해봐야 되겠다. 9번 이거 우리 많이 해봤던 거긴 한데, 그지?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거 비슷한 거 해봤죠? 해봤던 거긴 한데 잘 하는지 한번 보자. 최고차의 계수가 이 5차 다항식이라고 했고요. F0가 1, F1이 1, F2가 1, F3이 1이래.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지? 얘네를 통틀어서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지. fx는 1이라고 식을 잡아버리면 여기에 이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0과 1과 2와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식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0, 1, 2, 3을 넣으면 성립하니까 0, 1, 2, 3은 이 식의 근인 거지. 됐지? 자, 이를 왼쪽으로 넘겨서 fx-1 했을 때 이 녀석의 근이 0, 1, 2, 3에서 일단 4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우리가 fx-1의 식을 0, 1, 2, 3을 근으로 가지니까 0, 1, 2, 3을 근으로 가지니까 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은 2라고 했고요. 최고차항 2라고 했고 0, 1, 2, 3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지? 대신 fx가 5차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더 잡아주셔야 해요. 5차니까 근이 하나 더 있겠지. 맞나?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5차 다항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빼기를 딱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식이 완성되는 거죠. fx는 해서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됐나? 됐습니다. 거기 이제 주어진 조건 하나 더 있어요. fx를 x제곱 빼기 4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x 플러스 1일 때 라는 말이 있습니다. fx를 얘로 나눴을 때 얘는 x 빼기 4라고 적자. 나머지가 6x 플러스 1. 6x 플러스 1이래. 얘는 그러니까 뭘 주는 거야? F0랑 F4를 주는 거지. 그렇죠? F0 한번 구해볼까? F0는 날라가고 여기 0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올 건데 F0가 1이라니 여기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알고 있는 값이네. F4를 모르겠네. 4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날라가고 여기 4 집어넣으면 25. 됐지? 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준 거예요. F4가 25. 당연히 4는 어디다 넣어봐야 되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셔야지. 그래서 F4 해보시면 F4는 2 곱하기 4 곱하기 4 집어넣으면 3, 2, 1이죠? 하고 여기 마지막에 4 집어넣으면 4 빼기 K 하고 더하기 1 맞나? 근데 F4가 몇? 25.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1 넘어가면 얘는 24가 되고요. 24는 약분되지. 4, 3, 2 하면 24 맞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2만 남고 4 빼기 K가 1인 거야. 약분 다 됐으니까. 됐지? 4 빼기 K가
2분의 1이고요. k는 그러면 2분의 7이다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k가 2분의 7이다가 나왔으면 식은 완성됐고요. 구하는 건 이게 뭐지? 아 저기 f의 2분의 3 해서 뭐 저거의 값은입니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2분의 3 집어넣어가지고 4배 하시면 되겠지. 그 뒤에 거는 뭐 계산이니까 해보세요. 아시겠죠? k가 나왔으면 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죠? f 2분의 3 해서 4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몇이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마이너스 5. 뒤로 가볼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우리 푸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뭐? 얘를 통합하는 식을 하나 적으시고 거기에다가 x자리에 이제 얘들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근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식을 세운다. 알겠죠? 근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세우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지. 근을 알고 식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통합하는 걸 하나 하시고 근을 아니까 식을 세우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논리 구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 10번 이거 뭐죠? 얘들아 10번 이거 뭐냐? 이고요.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알파 2 베타래.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알파 2 베타래. 그래서 알파 2 베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잖아. 그지? 얘는 그래서 뭐 주는 거예요? 두 근 중에 하나는 한 근은 2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은 2보다 크다라는 걸 준 거잖아. 맞지? 한 근이 2보다 작고 한 근이 2보다 크다. 이걸 줬어요. 이건 뭐지? 이걸 뭐라 그래? 네 글자. 근이 들어갑니다. 근. 근의 분리라고 하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의 분리는 어떨 때 근의 분리라고 한다고 했지? 근의 분리는 어떨 때 근의 분리라고 한다고? 얘는 2차이면서 플러스 근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근의 분리야. 2차인데 근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근의 분리야. 이 문제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이 2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한 거야? 근의 범위를 지정해주잖아. 한 근이 2보다 작고 한 근이 2보다 크다. 즉 근의 범위를 이렇게 예쁘게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근의 분리다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근의 분리 푸는 거 뭐였죠? 기억나니? 이 또 뭐? 축 또 뭐? 경계값 기억나세요? 기축경 오케이? 또 우리가 근의 분리는 딱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시고 근의 분리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요. 얘가 근의 분리다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의 분리는 딱 저거야. 2차면서 근의 범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한데 뭐 이런 것처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런 거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주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근의 범위에 대해서 막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근의 분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요.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를 씁니다. 근의 분리다라고 판단해 두시면 근의 분리 풀 때 사용하는 건 D축, 경계값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해볼게요. D부터 한번 써봅시다. D 당연히 근 두 개 가지겠죠.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거 하나 있고요. D 하나 더 있고 기억 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입자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기면 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그리고 얘가 입자가
이렇게 생기면 축이 저 왼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축의 범위는 딱히 의미가 없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축은 별로 쓸 게 없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경계값인데, 경계값은 어떤 걸 경계값이라고 하냐면 근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 그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사용했던 그 숫자가 경계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라 그랬니? 알파는 2보다 작고 베타는 2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뭐보다? 2보다 2. 저 2가 경계값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2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경계값을 체크한다는 말은 이거 체크한다는 소리야. F2의 값을 체크한다는 소리고 2의 값을 체크한다는 소리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2가 어때요? 0보다 작지? 0보다 작잖아. X축보다 밑에 있잖아. 맞지? 그지? 0보다 작다를 쓸 거야. 저기다가 2 집어넣어봐라. 됐나요? 그래서 K는 11보다 작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D 썼고 축 쓸 필요 없었고 경계값까지 썼으니까 셋 다 만족하는 거 뭐예요? K는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볼까? 자연수 K의 개수는 입니다. 12보다 작은 자연수 K는 총 몇 개예요? 11개 11개 다음으로 갑시다. 11번 11번 이야기 한번 또 해봅시다. 11번 자, 영환이세 실수의 ABC가 라고 했고요. A제곱이 B제곱보다 이거는 약간 그렇게 이런 거 생각을 해야겠죠? 부호는 잘 모르겠는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 부호를 떼고 나서 숫자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A값이 B값보다 크다 EN인 건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말은 A의 절대값 치는 거가 B의 절대값 치는 거보다 크다. 숫자만 보면 A가 더 크다. 요 얘기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다고 했죠?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된다? 마마지, 마마. 그러니까 마마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고 또 어떤 거 이야기했었니? 이거가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둘 중에 하나가 0되면 왼쪽 오른쪽이 어차피 0되니까 마이너스랑 상관없이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영환이 두 실수. 영환이 세 실수. 그죠? 그러니까 0 되는 거는 제외하라 라는 소린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딱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0 되는 걸 제외하면 마마란 소리예요. 마마.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그 10번에 예. 뭐 F가 왜 예. 그 Y가 무조건 인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해값이야? 네. 너는 그럼 이거 할 때 물어보지. 이걸 한참 하고 있는데 물어보냐? 그래 그림 봐봐. 이 집어넣은 값이잖아. 네. 이 값이 X축보다 밑에 있잖아. 네. 그래서 무슨 건데? 근데 그게 왜요? 네? 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차 함수의 한근이 알파는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베타는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쯤 있을 거야. 그지? 최고차한 건 양수지. 예를 들면 아래로 불러보겠네. 아래로 불러보면 어떻게 생겨야 돼? 저 바본가 봐요. 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생겨야 하니까 당연히 이 집어넣으면 음수다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아하. 자, 아무튼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면 사실 요거랑 요걸 합치면 이거랑 이거 합치면 대소관계 나오죠. 둘 다 음수라며. 근데 숫자는 A가 더 크다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둘 다 음수인데 숫자가 더 큰 쪽은 더 작잖아. 빼기 3이랑 빼기 2 비교해보시면 빼기 3이 더 작잖아. 맞지? 예. 그래서 A가 B보다 작아야 둘 다 음수라는 게 나왔어. 이건 한번 볼게요. 이건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거를
요거가 C를 이렇게 봐도 문제 없지. 그렇죠? 대신 근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긴 합니다. 잠깐만요. 요걸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이 녀석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양수 음수인지가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나눌 수가 없겠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이 루트 b분의 하고 c가 요 녀석이 c가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 있어야 될까? 잠깐 헷갈리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결과 있죠. 결과 보시면 아까 b가 음수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밑에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맞지? 두 번째 위에는 c 제곱이니까 제곱은 무조건 플러스야. 맞지?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고 위에가 플러스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이 만약에 루트 b분의 루트 c 제곱을 했다면 루트 b분의 루트 c 제곱을 했다면 밑에는 마이너스인 게 확실하고 위에는 플러스인 게 확실하니까 이 녀석은 계산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루트 해가지고 b분의 c 제곱하고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지. 왜? 밑에가 음수 위에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 거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요거 왼쪽 오른쪽 이제 비교해 보시면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보시면 식이 이렇게 되지. 하고 식이 딱 이렇게 되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면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가 이건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가 얘인 거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랑 같다고? 이렇게랑 같다고. 그치? 같다고 했잖아. 거기 식에 보시면 그렇죠? 얘가 얘랑 같다. 이건 거잖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시 비교 한번 해보시면 루트 빈 알려도 상관없고요. 빼기 뿔뿔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결국 루트 c 제곱이 c야. 그 말에 루트 c 제곱은 절대값 바깥으로 붙어서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됐나? c는 뭐다?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겠지. 아유, 얘는 뭐 힘을 좀만 주면 풀어지네. 됐어요?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C는 양수니까 당연히 A하고 B보단 크겠지. A가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범위는 순서는 딱 이렇게 가겠습니다. A, B, C. 할 수 있겠나요? 좋아. 이게 11번이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서 뒤로 하나 넘어가서 12번. 12번은 별로 어렵지 않죠? 12번은 뭐 한다는 거야? 2차와 얘가 이제 점만 요란하고 별로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1차가) 접한다 하잖아. 접한다 하면 뭐 하죠? 는 같다를 하고 는 같다를 하고 접하니까 뭐 해야 돼?
D가 0이다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왼쪽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될 거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K를 한번 쓱 봐요. K를 한번 쓱 보시면 0이 아니다 있죠? 2차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K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접한다 하니까 D는 0이다 쓰면 되겠지. D 써보시면 답은 이제 B'의 제곱 빼기 AC 인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하시면 K제곱이 날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요거랑 요게 날라가죠 이렇게. 이거 날라가고 지금 요렇게가 정리가 될 건데 요렇게가 정리가 될 건데 뭐라 그랬냐면 또 이제 거기서 한번 봐라.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보이죠?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고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지금 묶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0 돼야 되는구나. K에 관한 항등식 얘가 0. 그러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 조건 이제 보시면 양수 A의 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Y는 안 되고 양수니까 2구나 하시는 겁니다. 할만하신가? 할만하신가? 되겠죠? 이게 12번입니다. 되겠나요? 12번 뭐 들어해왔고요. 여기까지 문제들은 어때요? 조금 괜찮아?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럭저럭 풀만은 하죠? 네. 또 뭐 되게 못 풀겠다 이런 건 없지? 그럭저럭 풀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들어보니까 소리를 들어보니 그럭저럭 풀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잘 봐라. 뒤에 거 13번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사각형에 대하여 둘레 길이는 정사각형의 10배고 넓이는 K가 되는 여러분들 둘레 길이는 지금 4이고요. 넓이는 A제곱인데 둘레 길이는 10배고 넓이는 K배가 되는 어떤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직사각형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됐나? 직사각형의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시면 되냐 하면 대충 x라고 하자, 대충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둘레 길이는 뭐예요? 태희가 졸리세요 혹시? 뭐 졸려 보이는 아니야? 2x 플러스 2y죠. 그래서 2x 플러스 2y가 40a다 하시면 되고요. xy가 ka 제곱이다를 써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0의 a x 더하기 y가 20의 a고요. xy는 그러면 ka 제곱이다 하니까 합과 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의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깐만 가로 세로 해서 K제곱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볼까? 잠깐만. 네, 한번 해봅시다. 둘레 길이가 40 맞겠지? 네. A니까 잠시만 K배가 XY다.
둘레 길이가 넓이가 이거 40A가 나와야 돼. 두 변의 합이 두 변의 합이 20A다. 두 개 곱한 게 저거다. 두 개 곱한 게 저거다. A로 나타낸다. 잠깐만요. 20A가. 물론 두 개 더해서 저거다를 해도 되긴 되겠는데 생각을 못할 것 같단 말이지. 생각을 못할 것 같단 말이지. 여기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y는에서 x를 왼쪽으로 넘기면 20-x죠. y 자리 20-x를 여기 집어넣으시면 20a-x 20a-x 이렇게 되고 얘도 20a-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가 저 녀석이 되는 이건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뭘 구하라는 거죠? 잠깐만. 자연수 A 정사각형의 우리는 AB가 자연수라는 것과 X가 자연수라는 것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지. 저거를 20AX다. 10A니까 위로 해서 0과 10A, 20A 하신 다음 K제곱이 10A를 집어넣으시면 자연수라서 K값은 실수? 개수 실수 K값의 개수 A제곱에 실수 K값의 개수 실수 K값의 개수라 자연수라 잠깐만 100A 제곱이야. 얘가 K의 제곱이 되네. 실수라. 이거는 제가 다시 좀 다듬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 녀석의 풀이가 이거에서 말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둘의 곱이 요거랑 요거랑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제곱수 두 개 비교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생각을 못 하지 않겠어요? 그치? 여기서 이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하고
뒤에 것도 좀 해봐야 하는데 우리 한번 지금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까 또 한 20분쯤 했던 것 같으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3번이요. 이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X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 자연수 조건 활용해서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아마도 이렇게 가야 할 듯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X하고 Y를 했었었는데 보시면은 이 녀석에 둘레 길이가 일단 10배라고 했단 말이야. 둘레 길이가 10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를 그대로 10배 확대한 녀석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둘레 길이가 10배니까 약간 요렇게 만들면 얘가 정확히 10배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대로 10배 확대한 녀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직사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에 가로 세로 길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은 녀석이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되겠니? 여기까지 되겠니? 얘가 플러스 B고 얘가 빼기 B가 되는 이유는 단어에서 40A가 나오는 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더하는 것만큼 얘는 줄어들어야 돼. 그치? 여기까지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녀석의 둘레 길이가 40A다 라는 거는 고정이 되었고요. 얘가 둘레 길이가 40A다는 요거 다 더하시면 40A가 나올 거고, 넓이가 K배라고 했었는데 KA제곱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그러면 10-B하고 10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100-B 제곱 이렇게 돼서 얘가 KA 제곱이 된다는 소리인데 잠깐만 10A A죠. 10A 마이너스 그럼 100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맞지? 이거를 넘기고 넘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B제곱은 해가지고 100 마이너스 K에 A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그리고 X하고 Y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A하고 B는 둘 다 자연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둘 다 자연수일 거야. 그럼 생각. 왼쪽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A제곱이 있으니까 얘도 제곱수잖아. 그러면 왼쪽이 제곱수고 오른쪽에 여기 A제곱도 제곱이니까 이 녀석도 뭐가 돼야 되냐면 제곱수가 돼야 돼요. 100배의 A제곱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맞니? 100배의 A제곱이 제곱수니까 오늘 이제 100배의 A제곱을 어떤 생각을 하시면 100배의 K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곱수고 자연수여야 되니까 K는 일단 자연수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제곱수인 거 어떤 거 있죠? 100배의 A제곱 중에 제곱수는 1, 4, 9 그래서 9, 81까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넘기고 넘기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개수를 구할 거잖아. 거기 보시면 개수죠? 있냐? K값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는 그러면 그냥 요거 개수가 K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래서 총 9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니?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뒤로 한번 가보자. 자, 뒤로 14번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저 녀석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났는데 A의 x좌표는 알파, B의 x좌표는 1일 때 알파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풀만 하시죠? 별로 안 어렵지 않았나? 14번 뭐라 그랬냐면 이차함수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만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는 같다를 해야지. 그래서 얘를 는 같다를 하시고 넘기겠죠? 3k 빼기 3이니까 얘가 넘어오시면 빼기 k 제곱 플러스 3k 빼기 3에 x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넘기면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 녀석에 뭐라 그랬냐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거의 x좌표는 알파, b의 x좌표는 1이다 라는 말은 이거 풀어보시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1이다 이 말은 알파랑 1이 이 녀석의 근이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1이 근이다는 게 확실하니까 1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지. 1이 근이니까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1 집어넣어 보시면 K제곱이 날라가고요 3K도 날라가면서 능력이 되네. 아하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그죠?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이 녀석의 모양이 네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을 하시면 알파 플러스 1이 요거 이고요. 두 분의 곱하시면 알파가 저거겠지. 이거겠지. 됐나? 그래서 얘하고 얘인지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알파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위에 거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더하기를 해버리시면 위아래가 똑같다가 당연히 당연하잖아. 잠시만 뭐라고 하는 게 뭐지? 잠시만요. 1이니까 얘를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알파의 최소값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 그죠? 요거랑 요거 딱 더하면 요거 되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를 해버려. 그러면 근이 하고 요거 얘가 근인데 이 녀석이 알파라는 거 다른 한 근이 알파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고요. 거기서 묻는 게 이제 알파의 최소값은 이라는 말은 이 2차의 최소값을 묻는 것이고 이 2차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완전 제곱식 하고 2 빼기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냥 최소값은 빼기 4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구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15번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마 틀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만 한번 해보자. 1인당 가격은 5만원이래요. 놀이공원의 1일 이용객의 수가 1000명일 때 이용권의 가격을 X% 올리면 이용객의 수는 2분의 X% 감소한다고 한다. 1일 매출을 최대로 하기 위한 이용권의 가격은 입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 원래는 5만원이지 가격이. 근데 얘를 X% 올리겠다는 소리잖아. X% 올리려면 식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100분의 X 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동그라면 되냐? 1 더하기 100분의 X 하면 X% 올라간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용객의 수가 얼마였냐면 1000명이거든. 근데 얼마만큼 감소시키냐면 2분의 X% 감소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1-100분의 하고 2분의 X% 식이 요건 거 아시겠어요? X% 증가, X% 감소, 2분의 X% 감소 이렇게 증가 감소는 이제 이렇게 1 플러스 1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의 곱하기가 봐봐 이게 가격이고 이게 인원수잖아. 가격이랑 인원수를 곱하면 매출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이게 최대가 되면 됩니다.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5만원에다가 100분의 100 플러스 x고요. 이건 1000에다가 100분의 해가지고 100 마이너스 2분의 x 됐나? 요거랑 요거 동그라미 2개 날리고요. 요거랑 요거 동그라미 2개를 날립시다. 계산하시면 여기 500이 있고요. 여기 10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500으로 그냥 묶고 여기 10이니까 동그라미 10, 500이랑 10 묶어서 5000으로 하고요. 얘들만 적자. 100 플러스 x 하고 여기 뒤에는 100 빼기 2분의 x가 있죠. 됐어요? 2분의 1은 앞으로 빼버리고요.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 2500이 되고 얘는 그러면 100 플러스 x에다가 2분의 1을 뺐으니까 200 빼기 x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됐나? 다 했다. 전개하시면 됩니다. 2500에다가 전개 한번 해보시면 100x제곱 플러스 100x 플러스 2만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그러면 2500에다가 빼기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x제곱 빼기 100x일 거니까 50의 제곱이니까 저 얼마야? 2500 좋아하시고 빼기 2500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면 되죠. 빼기 2500을 빼면 17500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봐봐. 이 2차 이렇게 되죠? 하고 뒤에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얘는 위로 블록할 것이고 꼭지점일 때가 최대일 건데 꼭지점의 y값이 5겠죠. 됐어요? 그래서 2500 곱하기 17500을 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매출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최대로 하기 위한 이용권의 가격이네. 이용권의 가격. 봐봐. 매출이 최대일 때는 당연히 꼭지점일 때고요. 꼭지점일 때 x값은 몇이야? 50이죠. x값이 50이에요. x값이 50이니까 x자리 50을 집어넣으면 가격이 나온다. 그래서 가격을 5만원 곱하기 50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을 하시면 되니까 계산을 75,000원. 됐어요? 75,000원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번이고요. 뒤쪽에 있는 애들이 다 풀지는 못했는데 네, 꽤나 많았어. 다 풀지 못했는데 이거는 저거 다음 시간에 해볼까?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대신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이거 여러분 그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를 드릴 테니 여러분 틀린 것들 한번 답지 보시면서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답을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오답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이거 해오시고 수요일까지의 숙제는 저겁니다. 우리 고양이 이거 5단원까지 아직 덜 했잖아, 그지? 고양이 5단원까지 마무리 좀 하자. 알겠지? 이거 다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푼 거 보고 오답도 좀 한번 해와보시기. 알겠죠? 그리고 뭐 이제 뒤에 거의 풀이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좀 더 해보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고양이가 마무리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기출을 드릴게요. 기출 드릴 테니까 보고 이제 다음부터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다 얘들아. 숙제 꼭 다 해오세요.